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주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로 발표를 하지만 저희 경제분과의 PM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이지승 교수님,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 홍익대학교 김수희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장보윤 조교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왜 하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인프라를 거론하는가, 그 부분을 주제로 잡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황과 그리고 4차 산업에서 에너지 인프라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4차 산업의 에너지 인프라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향후의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라는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작년도에 NIA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한 미래 주력 산업의 예측 결과입니다. 사회분과 기술분과에서도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희도 네이버에 탑재된 76만여 건의 기사를 분석해서 미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를 주요 산업군을 4개 분야로 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장 상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웨어러블, 3D 프린팅과 같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올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면서 저희 연구팀은 과연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를 시대에 있어서 에너지 인프라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리고 그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인프라가 뭔가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WEF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주요 에너지 관련 기구와 업체들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가 과연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에 대한 심청 명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고급의 비싼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ECD의 Structural Analysis 데이터, 그리고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의 산업들이 지금과는 어떻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공급량은 2억 6,600만 DOE, 턴오버 오일 이퀴벌런트입니다. 즉 석유를 기준으로 다른 에너지의 양을 환산한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로 보면은 석유가 3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이 가장 낮은 2.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봐도 석탄의 비중은 상당히 높고 원자력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요하는 수요 부분의 에너지 비중을 보면 총 1억 6,800만 톤 DOE로서 에너지 믹스로 보면 석유가 가장 높고 압도적으로, 그다음에 전력,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열에너지 등의 순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역시 석탄의 비중은 탁월하게 높은 반면에 천연가스, 신재생, 그리고 전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나라 에너지에 관한 기본 정책은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표시되는데요. 지금까지 제1차, 제2차 애기본이 있었습니다. 이 2차 애기본에서는 1935년을 목표 연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는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분산형 태양열과 그다음에 풍력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의 비중은 좀 높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도 늘리고,
반면에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상당히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늘리는, 이거는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는 에너지 전망은 자연 상태에서의 증가율에 비해서 이런 정책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했을 때 2035년 기준으로 약 13.3%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에너지 믹스는 전력 에너지의 비중을 그래도 많이 늘리는, 석유의 비중은 상당히 줄이는 이런 모양을 추구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과 가격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전반적으로는 전력, 가스, 석유 할 것 없이 상당히 정부의 개입이 깊이 나타나 있고, 따라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발전 공급 분야에서 시장 체제, 동서 발전이라든지 동남 발전을 도입해서 시장 체제를 도입한 전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전이 수요 독점, 공급 독점을 겸하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 체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석유는 국제 유가를 반영한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공급자 수가 적어서 과점 시장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도 집약도가 되겠습니다.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인데요, 결국은 이 에너지의 양은 적을수록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도는 점점 증가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2배에서 3배가량 에너지 효율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이광영 교수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란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소개한 소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산업혁명을 4개로 구분을 할 때 1차는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화, 2차는 전기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어셈블리 라인, 그 다음에 3차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라면, 지금부터는 디지털과 물리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고, 그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성이 아주 극도로 발전된과 동시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성이 인터넷 오브 띵, IoT 등으로 더 확산되어서 이 두 개의 결합으로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제 활동들과 수요, 공급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서로 결합되는 건데요,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아마 보시는 것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인터넷 의류, 우리가 입고서 웨어러블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글래스, 구글 글래스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정체성, 우리가 신체에 실제로 삽입을 해서 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 그리고 3D 프린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 프린팅 기능에 의한 장기들, 그런 것, 로봇 약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3차 산업까지만 해도 저스트 디지털로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좀 전에 기술 분과에서도 강조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단품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그런 여러 제품을 하나로 일군의 군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현재로는 스마트폰이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좀 전에 기술 분과에서 소개했다시피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은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홈,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들의 경쟁력의 핵심은 빅데이터와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대량 생산 혁명 시대에 원거리 대량 생산 방식이 주거화되었다면 앞으로는 3D 프린팅 기술로 개개의 요구에 따라서 근거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생산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요. 제조업이 기존의 생산과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점점 더 서비스화, 우리가 생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정수기를 파는, 정수 서비스를 파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대량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화를 공유하는 공유경제와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서 적시적시 제품을 공급하는 온디맨드 경제가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라든지 National Network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BRAIN Initiative 같이 주로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IT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하이테크 전략 2020,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마찬가지로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본국의 자동차, 기계 설비 등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과 중국은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의 추진력이, 정부의 중심성이 훨씬 더 강한 형태로 4차 산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라는 것은 도대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서 등과 같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는 신재생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방과 동력 등 모든 에너지의 기본 형태는 전기가 될 것이고요.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되며 이 태양광과 풍력은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형태보다는 여러 가지 분산된 형태, 분산된 전원의 형태로 공급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2015년도에 불과 11%에 불과한 태양력과 풍력의 에너지 점유, 전력 중에서 에너지 점유 비율이 2040년도에는 무려 42%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신재생 분산형 전원 소스 플러스 전기를 축전하는 기술, 그리고 또 이동형 축전기의 기능을 가진 전기 자동차,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등이 이제 차세대 4차 생명 시대의 핵심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 전기여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제까지는 선언적으로만 이야기했던 탄소 제로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시장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션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한 22여 개국이 앞으로 클린 에너지에 대한 R&D를 향후 5년 이내에 2배로 늘리자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코얼리션이라고 IT의 민간 기업 중에서 글로벌한 리더인 그 빌 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조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들이 우리 IT 기업도 클린 에너지에 이제 동참하겠다라는 선언들을 하는 등 이런 글로벌 기후 변화, 저탄소 환경에 대한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발전 송배선 시설을 더 이상 새로 짓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밀양 사태라든지 그리고 그 원자력 방패물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생산지와 수요자가 달라서 혜택을 넣는 쪽과 그리고 또 피해를 보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더 불균형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의 송배선 체제의 효율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손실률,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리드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사라지는 손실률이 약 23.5%에 달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제 디맨드 사이드 쪽에서 보면 현재 전력이라는 것이 주파수라든지 출력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존의 기계 산업 시대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고품질의 전기를 필요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전력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신재생 전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4차 산업혁명을 드라이브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보면 모바일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공급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3위로 언급이 될 정도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식이 필요된 인식이 높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보면 2015년에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열과 풍력이 전체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간 성장률도 다른 바이오매스나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과 풍력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디지털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 디지털 투자를 강화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한 두 장의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발전, 전송, 분배와 관련된 설비 자산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측정하고 순간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가 커패시티에 비해서 충분히 쓰이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시설이 많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충분히 효율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 시설, 전송 시설 등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의 디지털화를 연결해서 단대단, 엔드 투 엔드로 서로 실시간에 수요와 공급 간의 부하를 조정해 나가자는 그리드 시스템의 최적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빌딩 그리고 기업 등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별 어떤 주택이나 가구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차원, 고객 중심의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기를 넘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기라는 것은 난방을 위한 전기라면 전기 제공 자체보다는 난방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최대한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난방이라는 거 혹은 음식이라든지 혹은 또 의료라든지 이런 궁극적인 부분에 전기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재미있는 장표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시한 장표입니다. 디지털화로 인해서 새로이 부과되는 밸류 체인의 핵심이 뭐냐면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콜래보레이션하고 조정하는, 코디네이션하는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웹 1.0에서 웹 2.0으로의 변화가 가져온 획기적인 그런 혁신과 유사한 것이죠. 전력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과 전력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 이용자에게 오픈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고 전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 단순히 기술만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2.0으로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OECD 스탠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4차 산업으로 바뀌면 그 산업들은 도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OECD 13개국을 대상으로 약 19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결국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의 주력 산업을 대변할 그 산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매칭을 해봤을 때 4차 산업이 서비스화가 된다고 그래서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이제 기계나 전기 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계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하는 수송,
이쪽을 초점을 두어서 봤는데요. 생산량당 에너지 소비를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도 이런 4차 산업의 주력을 이룰 산업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당 또 에너지의 양, 에너지 집약도도 서비스나 기계 산업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으로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와 에너지의 집약도 자체가 더 늘어나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겠습니다. 주요국의 에너지 인프라 개선 노력은 크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가 과연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계 53%, 영국계, 업계,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이 참여를 했고요. 4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가장 큰 우리나라 에너지 인프라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정부 주도와 시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부분. 그래서 에너지가 저가로 형성되어서 다소비 구조가 포착되어 있고 구매와 판매 시장뿐만 아니고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가 독점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신망 개방에 의해서 경쟁이 일어났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주력 산업을 서포트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서포트하는 하나의 하부 구조적 성격을 갖는 걸로 보는 시각. 그리고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수요자의 초점을 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기후 협정 등 중장기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동향은 민간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가치 사슬의 전반에 IT를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장표가 가장 아마 핵심적인 장표가 되겠는데, 4차 산업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 중심의 혁신적이고 수요 중심적인 분산형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공급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산된 재생에너지와 일렉트로닉 스토리지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가 핵심이고요. 수요 쪽에서는 실시간 요금제를 기본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요금의 변화, 그리고 자기들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반응 시스템, 디맨드 리스폰스 시스템을 정석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이런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적합한 시장 기능을 전력시장의 자유화라든지 프로슈머나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를 개방해서 정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그 결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통신에 관한 정책을 얘기할 때 물리적인 부분, 서비스 계층, 제도 부분을 많이 수직적인 계층 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전력에서 봐서도 이런 진영인 가정이나 어드밴스드 미터링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제도 계층이 있다면 저희 나라는 이런 제도 계층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저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그래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프라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AMI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일렉트로닉 비클,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매니지먼트 시스템, 일렉트로닉 스토리지 시스템 등을 빨리 일정을 가지고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석유 파슬에 기반한 전력이 아니고 클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오염 물질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강화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산업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공기업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진입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장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DR 관련 산업이라든지 프로슈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강력화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좀 조금 엉뚱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에너지 산업이 내수 산업이 아니고 제조업과 같이 수출해서 외화를 벌여올 수 있다는 수출 산업화를 위한 종합 에너지 상사 등의 설립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인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입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이거는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는 위상을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규제를 정부가 쥐고 있었는데 이것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은 좀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산업 부처에 이렇게 리드를 당하고 있던 그런 에너지 정책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발표를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는 신재생 기반의 전기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것의 공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제문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황춘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